안녕하세요 여러분. 제4장 프로세스 분석 2교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스 문서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프로세스 문서화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차로 서론, 프로세스 문서화. 프로세스 문서화는 이번 시간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도, 그 다음에 서비스, 블루프린트,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도 같은 경우는 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통 공정도, 유통 선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포함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세스 단계는 앞 시간에 공부했듯이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6단계 중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인식이라 그랬죠. 문제 인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인가, 그 범위를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문서화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게 가시성이 있고 용이한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가지 어떤 문서화함에 있어서 서로 공유해 가지고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오해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 운영 방식이, 활동이 문서상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문서상의 표시를 우리는 이제 흐름도로 나타내는데, 보통 네모, 사각형, 그렇죠? 또는 원, 아니면 화살표,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형 같은 이러한 그 모형을 사용해서 그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기호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프로세스 차트 공정도 기호인데요. 이 공정도 기호는 맨 처음에 프랭크 길브리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동작 기호를, 동작 연구, 이것을 방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테일러의 시간 연구를 좀 더 나아가지고 이 길브레스가 동작 연구로 이렇게 개발을 하였죠. 그 길브레스는 이러한 공정도를 약 40개 기호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 흐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미국의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이 ASM이라는 그 협회에서 5가지로 축약해서 사용하는 어떤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퍼레이션 하면은 동그라미, 그렇죠? 작업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창조하고 부과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네모, 이것은 인스펙션입니다. 검사입니다. 그죠? 작업 대상물을 확인하고 또 품질이라든지 수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사하는 거죠.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화살표, 트랜스포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운반을 나타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죠? 옮기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이 알파벳 D처럼 생긴 이 도형, 말 그대로 딜레이에서 나왔습니다. 지체하다, 지체, 그죠? 작업 대상이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상황,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삼각형입니다. 이것은 스토리지, 저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작업 대상물이 별도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현재 상태로 있는 상황,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ASME 그 협회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축약을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공정도, 이 프로세스 차트인데 이 공정도에도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통 공정도와 그 다음에 그 유통 선도. 그래서 유통 공정도와 유통 선도는 무엇이 다를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공정도는 이 밑에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 검사, 운반, 지체, 저장, 앞에서 얘기한 그 5가지 내용들을 도식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통공정의 장점이다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거리와 시간 등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기호 옆에 거리,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그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공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시간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작업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는데 쉽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쇄 용지 도착을 해서 재단기로 이동하고, 재단기로 이동하면은 월별로 재단을 해서 팔레트에 적재를 하고, 재단 용지 창고로 이동하고, 이러한 프로세스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 15번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총 작업 시간이 쭉 합해 보면은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렇게 이런 유통 공정들을 통해서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통 선도입니다. 유통 선도는 어떤 그 설계 도면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 바로 작업장 안에 그 설계 도면입니다. 이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이동 경로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 설비 배치도에 작업 대상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갖다가 선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계 도면에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화살표도 표시되어 있고 그 동그라미 원 모양 그렇죠? 그 다음에 딜레이 D 알파벳 D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거리라든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한눈에 이걸 작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입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구성원의 역할, 서비스의 단계와 흐름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는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의 어떤 특징이 이 가시화돼서 표현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보면은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그 흐림도에서는 이 가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보이는 전방 업무와 보이지 않는 후방 업무로 나누어 가지고 이 서비스가 전방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후방 업무의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합니다. 꼭 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비스 직원의 업무를 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상호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지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시와 가시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화 영역과 비가시화 영역이 나눠지죠. 그래서 물리 가시선 위쪽의 부분, 이 부분은 바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시선 아랫부분은 내부 물리적 상호작용선과 내부 IT 상호작용선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시선 아랫부분은 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 지원 활동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내부 물리적 상호작용선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전방 업무, 그리고 내부 상호작용선, IT 상호작용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후방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필요한 공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왜 필요하게 됐는가?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으로 보면은 혁신 그리고 정보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의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직 구성단이라든지 데이터 플로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표현해 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복잡한 그러한 기호들을 사용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이 현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나타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PMN이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앤 노테이션 네, 약자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링 표기법은 업무 처리 순서를 알기 쉽게 가시화해 가지고 나타내 줍니다. 앞에서 사용한 5가지 기호 있지 않습니까? 원, 네모 박스라든지 화살표 이거 외에도 좀 더 몇 가지 좀 더 추가해서 흐름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흐름도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기호 동그라미 원은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즉 이미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네모 박스 이죠? 이 사각형 부분이 약간 코너 부분이 라운드로 처리됐는데요. 이것은 액티비티 활동을 의미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작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활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아몬드 모형이죠. 이 모형은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논리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프로세스 흐름에서 나눠지고 이죠. 또 합쳐지고 하는 그러한 때 사용이 됩니다. 또 아래에 보면은 몇 가지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죠? 직선 화살표 있고 점선으로 된 화살표 있고
또 더 작은 점선으로 화살표가 있는데 이러한 그 흐름도를 나타내주고 또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이런 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은 그 풀이라 해가지고 그, 그 앞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기호지요. 그래서 이런 기호는 프로세스에 그러니까 어떤 그 활동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죠. 작업자들. 누가 작업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분할된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선이 하나 더 가져 있는데 이것은 레인이라 부르는데 레인은 풀 내부의 하부 구분으로 여러 개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분류하는데 사용됩니다. 작업이 좀 더 복잡해지고 다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그 이렇게 이 기호로 활용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보면은 또 그 편지 봉투와 같이 생긴 부분도 있네요. 그 부분은 바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작업자들 간의 그러한 그 의미의 기호로 사용됩니다. 그 밑에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보이는 그림은 이 BPNN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비즈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서플라이어의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데요. 서플라이어 중에서 서플라이어 활동에 여기 네 가지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맨 밑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컨설팅, 마케팅, 그 다음에 세일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보면은 마케팅은 프리세일하고 포스트세일하고 나눠지네요. 세일 전에 그리고 세일 후 서비스 차원이죠. 애프터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Accumulate requirement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엔지니어가 develop product 이죠.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제품을 갖다 세일즈 판매부서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죠? sell to customer 이렇게 흐름도가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sell to customer에서 판매가 하고 판매 후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판매 후에 여러 가지 그 뭐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 어느 부분이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판매 후에 verify requirements이죠. 요구 사항을 다시 검증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다시 필요한 부분, 개선 부분을 추가해서 개발합니다. 그죠? developer p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흐름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BPD를 보고서. 자, 지금까지 어떤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그 우리가 문서화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서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다음 단계는 이 문서화를 통해 그 재설계를 위한 평가를 하고 재설계를 하고 그 재설계를 통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러한 프로세스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바로 그 문서화에 그 활용되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